통계 단어는 이제 중3 때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뭐 선택 과목으로 나중에 확률과 통계 이런 게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학년 때는 또 변하는 게 좀 있을 거고 아무튼 지금 요 배우는 부분은 앞에 했던 도형 단원들이랑 약간 좀 이게 느낌이 달라요. 뭐 제목만 봐도 도형이랑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지. 그치?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뭐 평균, 뭐 산포도, 뭐 분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앞에 거랑은 많이 느낌이 다른데 요거는 이 단원을 더 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계산할 게 많아가지고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처음 개념만 잘 잡으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활용되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단원이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대표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값이라는 것은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 좀 어렵게 말했지만 우리가 흔하게 쓰는 대표값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자주 쓰는. 교성아 지금 숙제하는 거 아니지? 성규 숙제하는 거 아니죠? 숙제는 집에서 하는 거지, 그지? 자, 우리가 아주 흔하게 쓰는 대표값이 하나 있다, 성규야. 우리가 막 시험 볼 때마다 항상 쓰는 거. 평균, 맞아요. 대표값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면 그 평균 하나만 딱 얘기하면 이번 시험에 성적이 어땠구나를 한 번에 알 수 있지, 그치? 그런 게 대표값입니다. 전화라서 문자 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만지지 마, 이제. 평균이 대표적으로 대표값이에요. 그래서 대표값에는 평균도 있지만 다른 애들도 있어. 근데 아마 다른 애들은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대표값에는 방금 얘기한 평균과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중앙값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최빈값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약간 낯설죠? 최빈값이에요. 자, 먼저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5명이 시험을 봤어. 5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걔네들의 시험 점수가 뭐 70점, 뭐 80점, 85점, 90점, 100점 이렇게 나왔어. 요랬을 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니? 5개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죠. 이게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이 5개의 점수를 낮은 점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야. 이미 지금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낮은 점수부터 일렬로 배열을 한 다음에 전체가 5개잖아. 그럼 5개 중에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애를 그냥 고르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야? 85점. 얘가 중앙값이 되겠죠. 그치?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평균은 다 더해가지고 몇 개인지로 나누어서 구하는 것이 평균이고 중앙값은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운데 있는 걸 고르면 그게 중앙값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럼 만약에 여기 앞에 값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전체가 6개잖아요. 전체가 6개면은 가운데 있는 걸 탁 하나 고를 수가 없잖아. 가운데 있는 걸 고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2개가 골라지잖아, 그치? 자, 중앙값은 이렇게 가운데 2개가 선택된 경우에는 얘네 둘의 평균, 그러니까 80과 85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것, 이것을 중앙값으로 씁니다. 이거 얼마지, 연승아? 82.5, 그쵸? 그래서 만약 가운데 있는 값이 이렇게 2개가 선택이 될 때는 걔네 둘의 평균이 전체의 중앙값이 됩니다. 이게 중앙값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최빈값은 뭐냐? 여기서 이 빈이 무슨 뜻일까? 빈. 가장 빈곤? 가장 가난한 값?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빈도? 빈도가 높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뭔가 자주자주 벌어지는 일. 그때 이런 일이 되게 자주 일어나네? 이럴 때 빈도가 높아 라고 하거든. 최빈값이라는 건 가장 많이 나온 값, 가장 여러 번 등장한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60, 70, 80, 85, 90, 100 이러면은 모든 값들이 서로 다 다르지.
이런 모든 값들이 한 번씩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 내가 최빈 값을 고를 수 있을까 없을까? 고를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100점이 한 명 더 있었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다른 숫자는 다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100이라는 숫자만 두 번 나왔죠. 그럼 그럴 때 최빈 값이 누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90도 한 명 더 있었어. 그럼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이 100하고 90하고 이렇게 두 가지 값이 가장 많이 등장했죠. 그럼 그때는 최빈 값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지? 자, 다시 정리. 평균은 다 더해가지고 몇 개인지로 나눈 거. 우리가 늘 쓰던 거. 자, 중앙값은 작은 것부터 일렬로 쭉 배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을 딱 고르면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주 등장한 값을 고르는 건데 이 최빈값은 상황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평균 중앙값과의 차이점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요. 좀 더 설명하고 싶은 문제들은 문제 좀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예제 1번으로 가서 다음 자료는 5명의 수학 점수다. 수학 점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너무 쉽네. 그냥 더하면 되겠네. 그지? 자, 쫙 이렇게 더해주면 계산해봐 얘들아. 얼마죠? 얼마? 390점? 395점? 네, 395점. 자, 그럼 그 395점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평균이 되는 거니? 5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죠. 395를 5로 나눈다. 그럼 평균 얼마일까? 79점인가? 그치? 요렇게 평균을 구하면 되죠. 너무 쉬운 거고요. 자, 내려가서 중앙값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지. 자, 예제 2번을 볼게. 인서야, 여기 적혀있는 애들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불러줘봐.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5, 그 다음이 누구? 그 다음 누구? 그 다음 누구? 그 다음 누구? 그 다음은? 17. 끝인가? 그럼 총 몇 개야, 인서야? 7개. 그럼 이 중에 딱 정 가운데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8이죠? 그러면 중앙값은 8이 된다. 요게 답입니다. 그대로. 딱 홀수계니까요. 가운데 거를 딱 하나만 고를 수 있지. 얘가 그대로 중앙값이고. 자, 그 다음에 효준아, 2번에서 크기 순서대로 한번 불러줘. 10, 15, 16, 17, 19, 20. 그러면 이건 6개니까 가운데 있는 걸 고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죠. 그쵸?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얼마가 돼? 어? 이게 16이잖아. 16. 16.5가 되죠? 16.5. 요것이 중앙값이 된다. 그리고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요걸 보면서 이 자료의 최빈값 기온 중에 제일 많이 자주 등장한 기온 누구예요? 몇 도예요? 20도죠. 20도. 그쵸? 이건 최빈값 20입니다. 쓰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 그럼 평균 말고 중앙값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보통 약간 비슷하게 나오잖아. 그치? 전체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나 아니면 가운데 있는 애를 고르나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왜 평균도 쓰고 중앙값도 쓰고 쓸까? 중앙값만 갖고 있는 어떤 장점 아니면 평균이 갖고 있는 단점 그런 게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여기 16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뭐 92점, 95점, 99점, 100점, 98점, 99점, 96점, 93점 막 이렇게 점수가 엄청 잘 나왔어. 이렇게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한 명이 4점이야. 그럼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구하면 얘 하나 때문에 전체 평균이 90점이 넘을까 못 넘을까? 못 넘어요. 얘 때문에.
그래서 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대략 뭐 한 80, 한 5점 나왔다고 가정해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어때? 억울해. 다 90 몇 점인데 한 명 때문에 평균이 85점이야. 다른 사람 되게 억울하잖아. 그리고 억울한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85점이 대표값으로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못할까요? 이 4점 받은 한 명이 전체 평균에 너무 큰 영향을 준 거죠. 얘 한 명 빼곤 전부 90점대인데 얘 한 명 때문에 평균이 너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85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표값으로 쓰기에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내가 중앙값을 구한다면 어때요? 중앙값은 저기 4점 받은 친구가 평균 구할 때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못 줄까? 못 주지. 그냥 4점 받은 친구는 맨 앞에 써져 있는 첫 번째 값일 뿐이지. 그치? 그래서 자,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좋을 때, 더 적절한 대표값일 때가 언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거나 또는 반대로 극단적으로 높은 값이 껴있을 때 있잖아. 그럴 때는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 그 중앙값을 구하는 것이 더 적절한 대표값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지?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문제 질문할 때 있어요. 다음 중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적절한 대표값인 경우는, 그런 데는 쭉 나와 있는 값들을 보면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애가 껴있을 때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우리가 중앙값이 더 좋은 대표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 최빈값. 최빈값은 무슨 장점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통계 단원이잖아요. 통계를 낼 때 거의 대부분의 수치는 숫자로 조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너네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봄, 뭐 여름, 뭐 겨울 막 이렇게 조사를 했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조사한 걸 가지고 평균을 낼 수 있나요? 조사한 수치 자체가 숫자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그런 경우에는 평균이나 중앙값 같은 것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죠. 그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대표값은 그냥 여러분들 조사한 것 중에서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많네? 그러면 여름이 대표값이 되는 거지. 그럼 그때 그 여름이라는 대표값은 최빈값의 개념인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사한 값이 숫자가 아닌 경우에 그런 때는 최빈값밖에 못 쓴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최빈값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대표값이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방금 얘기한 거하고 연결되는 문제 하나만 같이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거 여러분들 해볼게요. 자, 맨 밑에 있는 5번을 볼게. 5번을 보면 8명이 겨울방학 동안 읽은 책 수이다. 평균과 중앙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죠. 자, 하나씩 써볼게. 일단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 더해야 되겠죠. 더하다 보면 눈에 띄는 애가 벌써 보이지? 누가 눈에 띄어? 혼자 100권을 읽었대. 100권. 얘 때문에 평균이 엄청 올라갈 것 같죠? 그죠? 자, 다 더해보면 얼만가요? 120권입니다. 120. 120이에요. 그럼 이것을 몇으로 나눠? 8명이니까 8로 나눠야죠. 그럼 120을 8로 나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5가 되지.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15인데 이 평균이 과연 대표값으로 적절하느냐. 지금 100권 읽은 애 빼고는 전부 다 5권도 안 읽었는데, 그치? 평균이 15권이라 그러면 이건 이 100권 읽은 친구가 평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이 평균보다는 자, 중앙값을 한번 따져보자. 중앙값을 따져보려면 서연아, 중앙값을 구하려면 일단 먼저 어떻게 해줘야 돼? 그쵸? 크기 순서대로 한번 쭉 배열을 해야죠. 한번 불러주세요. 1부터 1, 2, 3이 3개, 4, 4, 4, 4, 그 다음 100인가? 그죠? 이렇게죠? 맞죠? 그럼 이 중에 가운데 있는 거니까 요렇게네. 그지? 그러면 중앙값은 얼마예요? 그치? 중앙값은 3이죠.
이렇게 평균과 중앙값을 모두 구해 보니까 평균은 저 100권 읽은 애가 너무 큰 영향을 줬고 중앙값은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더 적절한 대표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 중 더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중앙값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1번부터 4번 한번 해봅시다. 1번 맞추가. 1번 답이 뭘까, 인자? 1번 답이 뭘까? 10분 걸려서 통학하는 애가 2명 있지. 20분 걸려서 통학하는 애가 4명 있지. 이런 식으로 총 지금 10명의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10명의 평균을 구하려면 그 10명의 통학 시간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해야 되겠지? 그럼 어떤 식으로 더하면 빠르겠어? 그 10명의 통학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더해 나가면 좋을까? 더 하면 안 돼요? 불러봐. 20. 그러니까 20이라는 거는 지금 10 곱하기 2를 한 거죠. 네. 그 다음 플러스 80. 80 플러스 60. 60 아니고 90. 90 플러스 40. 40. 그치? 이게 지금 10명의 통학 시간을 다 더한 거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평균이 될까? 뭐라고? 10으로 나는. 1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답은 얼마일까? 네. 답은요. 2, 1, 네. 23. 23입니다. 오세요. 네, 2번은 x값을 구해라. 서연이 답은 14. 그렇죠. 14. 그 다음에 3번은 진아. 중앙값이 얼마고? 6이고. 최빈값은? 5하고 8. 맞아요. 최빈값 2개입니다. 5하고 8 2개고요. 4번은 다인이 19 맞습니다. 자, 지금 2, 3, 4번 중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산포도. 여기는 조금 앞에 페이지에 비하면 약간 어려워. 이거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자, 산포도.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포되어 있는 정도 이런 뜻입니다. 산포도예요. 산포가 뭘까? 산포.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팍 뿌리는 걸 우리 산포되어 있다.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을 산포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포도 그러면 퍼져 있는 정도 이런 뜻입니다. 교성아 숙제하는 거 아니지? 네. 쌤말 따라 듣고 있었어요. 아 진짜 그래 좋아. 산포도란 뿌려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입니다. 그지? 그러면 산포도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 선규랑 교성이가 있는데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우리 선규는 5과목 점수가 60, 70, 80, 90, 100이 나왔고요. 우리 교성이는 80, 80, 80, 80, 80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누가 잘했니? 응? 보통 누가 잘했니? 라는 질문의 대답은 뭘로 하죠? 보통은 평균 점수 갖고 하죠? 그죠? 평균 점수 갖고. 근데 선규의 평균 점수 몇 점일까? 80입니다. 80.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80이죠. 교성이의 평균 점수는 80. 그러니까 얘네 둘은 평균 점수는 어때요? 평균 점수는 선규도 80이고 교성이도 80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의 점수의 분포는 되게 다르죠. 교성이는 모든 과목을 비슷하게 잘한 거고 선규는 되게 잘한 과목도 있고 좀 못한 과목도 있고 섞여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평균이라는 수치만 가지고는 이 둘의 점수의 이 분포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니 없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평균은 서로 똑같아도 얘네가 서로 다른 느낌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포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산포도. 그러면 아까 산포도가 산포되어 있는 정도라 그랬잖아. 그럼 교성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산포도가 어떤 거야? 평균이 딱 80이지. 평균이 80인데 모든 점수가 이 평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다 80, 80, 80, 80, 80이지.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퍼져 있는 거야? 안 퍼져 있는 거야? 안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성이는
산포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산포도는 0입니다. 선규는 산포도가 이제 얼마냐는 산포도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0보다는 훨씬 어떨까? 큰 거지. 산포도가 0보다는 훨씬 큰 거야. 왜냐하면 평균은 80인데 뭐 어떤 건 100점이고 어떤 건 60점이고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치? 선규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산포도가 어떤 거다고? 큰 거라고. 그치?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산포도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냐면 분산이라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과 표준편차 얘네 둘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예요. 그러니까 표준편차는 무조건 분산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분산을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분산만 구하면 표준편차는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항상 그냥 따라서 나오는 뭐 자매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산포도의 포인트는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분산. 자, 그런데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한 줄 외워주셔야 됩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정의거든요. 일단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요 분산의 정의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란 말을 들으면 또 새로운 단어가 또 하나 들어갔잖아. 누가 들어갔어? 편차가 들어갔죠. 편차. 그럼 편차는 뭐야? 편차라는 건 뭐냐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게 편차거든요. 아니 그럼 또 별량은 또 뭐야? 별량은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지금 성규 점수 5개 조사했죠? 60, 70, 80, 90, 100. 교성이 점수 5개 조사했죠? 80, 80, 80. 이렇게 내가 조사한 값들이 별량입니다. 자, 조사한 값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적어놓은 분산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선규의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교성이 어차피 구해봤자 얼마일까? 교성이 분산은 0일 거야. 그치? 하나도 평균에서부터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성이의 분산은 0일 겁니다. 자, 선규의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선규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규의 편차를 구해야 돼요. 편차. 근데 편차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별량, 조사한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이라 그랬어. 자, 그럼 60이 이제 첫 번째 선규의 점수잖아. 이 60에서 선규의 평균인 몇 점을 빼주자? 80을 빼주자. 그럼 60 빼기 80이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20. 이게 첫 번째 편차예요. 선규의 이 60점이라는 점수에 대한 편차. 그 다음에 70점이라는 점수에 대한 편차는 또 70에서 평균 80을 빼는 거.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80에서 80 빼면 빵. 90에서 80 빼면 10. 100에서 80 빼면 20. 자, 지금 이렇게 5개, 초록색으로 써져 있는 5개가 선규의 5개의 편차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그 편차들을, 자, 여기 편차들을 뭐 하래? 제곱하래요. 그죠? 편차들을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작업 그대로 하는 거예요. 편차들을 다 제곱한 다음에 그 5개를 더해서 개수가 5개니까 5로 어떻게 나누면 그게 바로 선규의 분산이 나오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밑에다 해볼게.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 분산을 구할 거니까 편차 제곱할게. 마이너스 20을 제곱하면 인수야 얼마지? 지은 얼마지? 400. 그 다음 얼마지? 100.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100. 그 다음은 400. 인수야, 이것을 몇으로 나눠야 될까? 우리 몇 개의 값을 더했어요 지금? 5개. 그러면 5로 나누는 거야. 그지?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이게 다 더하면은 1000이잖아요? 1000을 5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200이 되는 거지. 200. 200이 바로 선규의 뭐다? 분산이다. 분산. 이게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아까 전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그냥 뭐만 하면 된댔지? 그지? 루트를 이렇게 딱 씌워주는 순간 이게 표준 편차 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선규의 분산 말고 표준 편차를 물어보면 표준 편차는 얼마인 거예요?
10루트 2, 그치? 10루트 2가 선교의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교성이의 분산을 구하려고 해보면 교성이는 편차 자체가 다 얼마인 거예요? 편차가 빵빵빵빵빵인 거잖아, 그치? 그 뭐 제곱을 하든 뭘 하든 계속 빵인 거죠. 그래서 교성이는 분산이 0이다. 산포도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헷갈려요. 그래서 몇 번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선 60페이지의 설명을 좀 읽어볼게. 산포도는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하고요. 별량들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보통 여기서의 대표값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있으면 산포도는 작아지는 거고, 반대로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까 성규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산포도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편차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편차는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 임서야, 별량이란 뭘까? 별량이란 조사한 값을 말해요. 내가 점수를 조사했으면 그 점수들이 별량이 되는 거야. 별량은 조사한 값이다. 거기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그리고 여기에 편차의 중요한 성질이 하나 나옵니다.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래? 0이래. 교성아, 편차의 합이 뭐라고? 0이에요. 그치. 좀 전에 우리가 교성이 거 조사할 때 생각해봐요. 교성이의 편차 5개가, 성규였구나. 성규의 편차 5개가 이렇게 5개였잖아. 요거 5개 더하면 얼마예요? 제곱하지 않고 그냥 더하면 0이죠. 그지?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편차가 갖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편차들은 다 더하면 항상 0이야. 그러니까 그냥 다 더하면 0이니까 그냥 더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더했지 아까?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치? 그냥 더하면 무조건 0 나오니까. 이게 편차가 갖고 있는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 근처에 있는 친구고. 그렇겠죠. 뺄셈한 거니까. 뺄셈한 거니까. 자, 그럼 예제 1번으로 가서 6명의 키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들의 키의 평균이 163일 때 학생 D의 키를 구하시오. 내가 이 D라는 학생의 키를 소문자 D라고 한다면, 요 학생의 키를 소문자 D라고 한다면 이 학생의 편차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편차는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별량이라는 게 지금 조사한 값이니까 학생의 키죠. 요 학생의 키 D라는 값에서 얘네들의 평균인 163을 어떻게 했을까? 뺐겠지. 이걸 뺀 값이 지금 요 자리에 딱 나오는 편차일 건데, 우리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인지도 계산이 가능하죠. 좀 전에 편차는 다 더하면 무조건 현승아 뭐가 된다 그랬으니까 0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치?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0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봐.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0이 나오려면은 나머지 것들 더해보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저 파란 네모 안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죠. 그쵸?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그래야 요것들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죠. 그쵸?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마이너스 3이면 선규야, D는 얼마였을까? 뭐라고요? 키가 97cm라고요? 여기에 들어갈 값은 얼마였을까? 여기 다 써있다 성규야. D에서 D라는 게 지금 이 친구의 키를 우리가 소문자 D라고 잡았어. 뭐라고? 그렇죠. 160. D에서 얘를 뺐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지? 맞죠? 그래서 D는 160. 그래서 학생 D의 키는 160cm.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의 키를 얘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효준아, B라는 친구는 키가 얼마겠어? B라는 친구는 키가 몇일까? B. 맞죠? 편차가 5니까 이 녀석의 키에서 163을 뺐을 때 5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이건 평균보다 5만큼 컸다 이런 말이죠. 그죠? 평균보다 5만큼 컸다.
그러면 인서야, 이 친구 F라는 친구는 키가 몇이었을까? 네? F라는 친구는 키가 딱 몇이었을까? 지우야, F라는 친구는 키가 몇일까? 네. 그쵸. 이거는 편차가 0이니까 편차가 0이라는 건 이 친구의 키에서 평균을 뺐을 때 빵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키 자체가 그럼 평균이랑 똑같았다는 얘기지, 그치? 얘는 163이구나 이런 식으로 추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분사는 편차 제곱의 합을 몇 개인지로 나눈 값 그랬는데 요거 너무 기니까 우리는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아까 외우자 그랬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분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자, 그래서 그렇게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 그걸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 자, 그럼 예제 2번으로 가서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인서가 해볼게.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우리는 평균을 알아야 돼. 얘네 5개의 평균. 어떻게 구하니? 예? 얘네 5개의 평균 어떻게 구하니? 나는 다 더해서 나누면 되죠? 얼마 나올까 그러면? 4 4 나오죠. 평균 4 나옵니다. 4 맞나? 아니에요? 4 맞네요. 그죠? 4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편차를 쓰는 거예요. 편차. 근데 우리가 방금 편차를 뭐라고 배웠냐면 편차라고 하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건데 인서야 별량이 뭐라 그랬지? 무슨 조사한 값이라 그랬죠? 네. 그 여기 써져 있는 이 5개의 숫자가 별량이에요. 거기서 네가 방금 구한 평균 4를 뭐 한다? 뺀다. 뺀다. 자, 하나씩 해봐. 얘에서 평균을 빼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0 0. 그 다음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1 1. 그 다음은 2. 자, 여기서 내가 혹시 지금까지 틀린 데 없나? 확인해보는 방법. 요거 5개를 뭐 해봐? 더해봐. 더해보면 얼마가 나와야 정상? 0이 나와야 정상. 0이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내 평균을 잘못 구한 거죠. 그죠? 다시 해야 돼. 지금은 0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잘했네. 그러면 우리 이제 분산을 구하면 돼. 자, 분산은 아까 뭐라고 기억하라 그랬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인서가 구한 편차 5개들을 다 각각 뭐 할까 인서야? 제곱 제곱해. 그럼 제곱한 값만 불러줘. 4 4, 0 0, 1 1, 1 1, 4 4. 그리고 값이 5개잖아. 네. 그 5개를 더해 가지고 어떻게? 5로 나눠. 5개였으니까. 네. 그치? 그게 편차 제곱의 평균. 그걸 계산하는 거죠. 그럼 다 계산하면 얼마일까? 2 나오나? 2. 이게 뭐 구한 거라고? 분산을 구한 겁니다. 분산. 그치? 분산이 2고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본 게 뭐 있냐면 표준 편차라는 애가 있는데 표준 편차는 딴 거 몰라도 돼. 분산에다 그냥 루트 씌운 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방금 우리가 구한 2라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그냥 씌워줘.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분산은 2고 표준 편차는 루트 2다. 요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제 3번은 5반의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냈어요. 그럼 이제 이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반이 누구냐? 어느 반이 제일 공부를 잘했니? 라고 물어보면 뭘 보고 판단할까? 성적 성적 중에서도 평균 평균 보고 판단하는 거지. 평균 보고. 평균이 제일 높은 반이 누구예요? A반이 제일 높지? 그럼 평균이 가장 높은 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은 A반이에요. 근데 2번에 봐봐. 점수가 가장 고른 반이래요. 고른 반. 아까 우리 성규랑 교성이 봤잖아. 자, 봐봐. 선규랑 교성이 중에 점수가 고른 애가 누구예요? 교성 이걸 가끔 성규라고 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고르다가 바른 거 아니에요? 고르다라는 거는 막 들쭉날쭉하지 않고 비슷비슷 일정하다 이런 느낌이잖아. 고르다는. 그치? 그러니까 고르다라고 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고르다라는 말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고르다는 분산이 작다로 기억하면 정확합니다. 고르다라는 말은 분산이 작다. 뭐 분산이 작으면 뭐 표준 편차도 당연히 작겠지. 산포도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고르다 하면 분산이 작은 애. 분산이 작다. 평균 주변에 밀집해 있다. 그러니까 크게 잘하거나 크게 못한 거 없이 비슷비슷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 요게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현승아, 고르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비슷비슷.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어? 아니요. 그러면 분산돼 있다. 분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산을 구해 봤을 때 분산의 값이 크다, 작다, 작다. 작다. 성규야, 고르다는 무슨 뜻? 분산이 작다. 분산이 작다. 분산을 구해봤을 때 분산이 작으면 고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점수가 가장 고른 반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표준 편차가 제일 어떤 반? 제일 작은 반이죠. 분산이 작으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거니까. 그죠? 분산이 제일 작은 반이 몇 반이야? B반. B반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우리 그 4번만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같이 해볼게요. 4번 해보자. 4번은 약간 이게 여러분들 요즘 하고 있는 우리 본 수업 때 하고 있는 곱셈 공식이 좀 필요해요. 곱셈 공식. 이게 x랑 y가 껴있으니까 이게 숫자로 딱 안 나오고 x, y에 대한 식으로 나오거든. 그 식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곱셈 공식 변형이 필요합니다. 그거 먼저 한번 얘기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걸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인서 잘 들어. a 플러스 b의 무엇에서? 요거의 제곱에서 뒤에다가 뭘 붙이면? 마이너스 2ab를 붙이면 얘가 만들어지죠. 이거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이렇게 배웠었죠. 또는 출발을 뭐에서 할 수도 있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할 수도 있지. 그치? 요걸로 시작했다면 뒤에다 뭘 붙이면 돼? 플러스 2ab를 붙이면 우리가 요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요걸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고 요 내용이 이 문제의 풀이 과정 중에 들어갈 겁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5개의 숫자들의 평균이 6이다. 인서가 해보자. 5개의 평균 어떻게 구해? 5개 숫자들의 평균 어떻게 구할까? 요 5개의 평균을 네가 구한다면. 그치? 그러니까 4랑 10이랑 5를 다 더하면 19고 거기다 누구도 더해야 돼? x하고 y도 더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몇으로? 5로 나누면 이게 지금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나와? 문제 알려줬잖아. 평균이 얼마래? 6이래. 그쵸? 자, 이 식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인데 얘를 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하자. 자, 양변을 뭐 할까? 양변에 5를 곱하자. 5를 곱하면 19 더하기 x 더하기 y가 어떻게 돼? 30이 되겠네요. 그죠? 30이 되고 조금 더 예쁘게 하면은 그치? 19 넘겨버리면 x 더하기 y가 11이다. 그치? 11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얘는 곱셈 공식 변형 안 들어가고도 구하겠구나. 자, 일단 요게 평균에서 나온 식입니다. 두 번째 식을 찾기 위해서는 분산을 활용할 건데 지금 표준 편차가 루트 4.4라 그랬죠. 근데 표준 편차는 아까 분산에 뭐 한 거랬지? 루트를 씌우면 나오는 게 표준 편차잖아. 그러면 표준 편차가 루트 4.4면 은서가 분산은 얼마였단 얘기야? 그쵸? 그냥 4.4였단 얘기지. 그럼 이 분산을 어떻게 구했을까를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데 이게 좀 길죠, 식이. 좀 클 것 같아. 자, 기억을 해보자. 분산을 구하려면은 먼저 편차들을 하나씩 썼었죠. 편차. 그지? 현서야, 편차는 뭐 빼기 뭐였더라? 조사한 값에서 평균. 맞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5개의 값에서 전부 다 얼마를 빼줘야 돼? 6을 빼줘야지. 그러면 빼보자. 4에서 6 뺐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0에서 6 뺐으니까 4. 그 다음은 x에서 6 빼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x 빼기 6이라고 쓰고요. 그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 그 다음은 자 여기 써져 있는 5개가 지금 편차들이에요. 그럼 우린 이 편차들을 뭐 할 거죠? 다 각각 뭐 해서?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야? 자 제곱에서 더했어? 그쵸? 5개를 지금 더한 거잖아. 별량도 5개였고 편차도 5개였죠? 그래서 그것을 5로 나누는 이 과정이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그걸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이 나오는 거죠. 그 분산을 지금 식으로 쓴 게 이겁니다. 근데 그것의 값이 는 얼마라는 거야 지금? 아까 분산 얼마였어? 여기 4.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을 구하는 이 커다란 이 분수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쓸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고요. 여기서도 양변에다 어떻게 하고 싶어? 5를 곱하고 싶죠. 5를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들 요게 4고 요게 16이니까 더하면 20이죠. 20이고 얘는 얼마야? 1이니까 21이 있고 그 다음에 x-6의 제곱이 있고 y-6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양변에 지금 5 곱했으니까 여기다 5 곱하면 얼마 돼요? 22가 되죠. 그쵸? 자, 거의 다 왔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요거죠.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식을 잘 이용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면 됩니다. 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 x-6의 제곱이랑 y-6의 제곱을 전개를 시켜야 되겠죠. 전개를 시키고 거기서 얘를 잘 활용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21은 넘기는 게 좋겠다. 21 넘겨버리면 그냥 이쪽이 얼마가 돼요? 이게 넘어갔다 생각하면 이쪽 그냥 1만 남겠죠? 1만 이렇게 남을 거고. 자 이게 전개시켜 볼게. 성규야 전개시켜줘. 더하기 오케이 이렇게 됐고 이쪽이는 얼마예요? 1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제곱이랑 y제곱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고 여기서 여러분들 센스가 필요해요. 여기 마이너스 12x가 보이고 여기 마이너스 12y가 보이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쓰면 예쁠까? 그치 마이너스 12 괄호 열고 x 플러스 y 이렇게 써줘야지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가운데 걸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36 두 개 더하면 얼마? 72 여기다가 72를 더한 것이 1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넣으면 되겠지. 얘가 얼마였다? 11이었다. 그치? 11이었다. 자 그래서 요 자리에 11을 넣어주게 되면 12 곱하기 11은 얼마죠? 132입니다. 132. 그럼 마이너스 132 더하기 72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60. 그럼 그 마이너스 60을 뭐 하면 끝나? 이항시키면 끝나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여기 1 있었으니까 61 이렇게 풀리는 거지. 그치? 요게 이제 평균과 분산을 활용하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곱셈공식 변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요 문제는 변형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차근차근 이렇게 알고 있는 분산과는 순서대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1, 2, 3, 5번 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요게 아까 4번에 곱셈공식 쓰는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17번 문제였네요. 내가 그 문제인 줄 알고 착각했네. 자, 조금 이따 17번 문제 풀어보기로 하고 여기 1, 2, 3, 5번 채점하겠습니다. 자, 1번 교성이 2번 그쵸 2번이죠. 이게 평균 구해보면 얼마나 교성아? 평균이 얼마 나왔어? 어디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네가 방금 풀었는데 이게 평균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 네. 헐. 이거 얼마나 문제를 그럼 중구난방으로 푸는 거야? 방금 푼 건데 이게 평균이 몇인지 안 써놨어? 네. 어허.
자, 이거 평균이 10일 나오죠? 10일 맞니 얘들아? 10일 아니니? 아 그래? 뭐야? 다 더한 게 틀렸나봐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96이에요? 96. 그럼 96을 6으로 나누는 거니까 평균이 16이겠죠? 평균이 16. 자, 임서야, 평균이 16일 때 편차는 어떻게 구하지? 평균이 16 나왔어. 편차는 어떻게 구하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부터 너한테 계속 물어본 건데 편차는 뭐 빼기 뭐였더라? 뭐 분량? 뭐? 별량 별량. 빼기 뭐였더라? 평균. 평균. 그럼 얘의 편차는 얼마? 에? 얘의 편차는 얼마? 그거요. 마이너스 4, 얘의 편차는 얼마? 2, 얘의 편차는 얼마? 마이너스 그 다음은? 2, 0,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1. 자, 내가 잘 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얘네들을 뭐 해봐라? 더해봐라. 더해봐라. 더했을 때 0 나오나 확인해 보면 되죠. 더해보면 0 나오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숫자가 답인 거니까 2번이 답이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서연이 2번 답은 86점. 그렇죠. 86점 맞습니다. C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야, 서연아?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C라는 학생의 점수가 평균보다 4점 낮았다. 86인 거고요. 3번으로 가서 분산을 구하시오. 분산. 다인이 얼마 나왔어? 저요? 네. 2분의 75? 그쵸. 2분의 75. 분수로는 이렇고 소수로는 얼마예요? 37.5. 분산은 되도록 소수로 쓸 수 있으면 소수로 쓰는 거를 더 추천해요. 왜냐면 우리가 분산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할 일이 많은데 표준 편차를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분수로 쓰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이걸 이대로 답으로 쓰면 되니? 다 뭐 해줘야 돼요? 다 막 유리화시키고 막 밖으로 꺼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써있다. 소수로 써있을 때는 분산 가지고 표준 편차 구할 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뭐 더 해줄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이게 더 편하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산은 소수로 쓸 수 있을 때는 소수로 쓰는 거를 더 추천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5번에 진아 답은? 니은 디귿 맞죠?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억을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학교에 전교 1등이 무조건 1등 하는 반에 있나요? 그건 아니지. 그치? 전교 1등이 어느 반에 있는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평균만 보고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국어 성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B반이 좀 더 우수한 거지 꼭 1등 하는 친구가 B반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죠? A반에 1등이 있고 나머지가 못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치?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틀렸다고 하는 게 맞고 니은과 디귿은 확실히 맞죠? 그리고 고르다는 분산이 어떤 거라고? 분산이 작으면 고르다라 그랬죠. 그쵸? 요거는 B반이 더 고른 게 맞고요. 평균을 중심으로 더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다는 거는 산포도가 높다는 뜻이니까 분산이 높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그치? 분산이 높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 답이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좀 전에 풀었던 그 4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 먼저 하나 풀어볼게. 66쪽으로 갈게요. 66쪽. 자, 66쪽에 17번입니다. 17번. 자, 앞서서 풀었던 4번과 비슷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평균 구하는 것과 분산 구하는 과정을 식으로 써볼 건데, 자, 평균부터 해보자. 평균. 인서가 해볼게요. 요 5개의 평균 어떻게 구해? 그치? 이렇게 다 더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5로 나누면 얼마가 나옵니다? 평균 10 나옵니다. 그치? 그럼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줄까? 5를 곱해줄게요. 5를 곱하면은 여기 A랑 B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 11, 13은 더해버리자. 더 얼마 되지? 34가 되고 오른쪽은 얼마죠? 50. 자, 조금 더 예쁘게 쓰면 A 플러스 B가 얼마?
자, 이렇게 평균에서 우리가 A랑 B의 합을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하는 과정 써볼게. 분산. 자, 분산 구하는 과정에 현승이가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할까, 현승아? 5분의 그지? 일단 5분의 써놓고 마이너스 6의 제곱. 지금 5개 별량이 여기 있고 평균이 얘잖아. 평균이 얘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돼? 첫 번째 편차는? 1, 그러니까 10에서 10을 빼면 0, 0. 첫 번째 편차는 0. 두 번째 편차는 1, 1. 세 번째 편차는 3, 1, A, 침착해. A, 흥분하지 A 말고 마이너스 A-10입니다. 네 번째 편차는 B-10이고요. 마지막 편차는 3, 3이죠. 자, 이렇게 5개의 편차를 쓴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연승아? 저거 음. 제곱해요. 그렇죠. 각각을 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한 다음에 현승이가 처음 말한 것처럼 5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분산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5로 나누면 분산이 얼마인데 현승아? 4. 자, 이렇게 써놓고 양변은 얼마 곱할 거야? 5 곱할 거지. 그러면 우변은 일단 20이 됐겠죠. 이쪽은 20이 됐을 거고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쓸 건데 아까 해봤지만 어차피 A-10의 제곱 이거 전개시켜야 되죠. 그죠? 이거 B-10의 제곱도 전개시켜야 되니까 전개시켜가지고 써버릴게요. 불러줘 현승아. 0, 아니야 1, 요걸 먼저 할게요. 요걸 먼저 불러줘. 전개한 거. A제곱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0, 플러스 100 더하기 2제곱, B제곱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B 플러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그리고 이제 요거 3개 합쳐버리면 10, 10 그렇죠. 여기다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예쁘게 정리할 건데 A제곱 B제곱 앞에다 끌어다 놓고 자, 여기서 센스가 필요하다 그랬죠?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쓸까? 예율이 어떻게 쓸까? 마이너스 20 괄호 열고 그렇지 이렇게 써주고 남아있는 상수가 100, 110 그러면 210 그죠? 근데 여기 20도 있네 20까지 넘어올까요? 20 넘어오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는 게 낫겠구나. 자 210을 오른쪽으로 넘겨줘. 그러면 이쪽이 얼마가 돼? 맞아요.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놈을 사용할 차례네. 요놈이 얼마였는데? 16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16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싹 넣어주면은 얘가 몇이 돼요? 320이 되죠. 마이너스 320. 마이너스 320을 넘길 거니까 진아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가 된다? 130이 되죠.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앞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데 이 문제는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냐면 A 곱하기 B의 값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A 곱하기 B의 값을 찾을 때 뭐가 필요하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 필요하다. 그지? 아까 오른쪽에 써줬던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서야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해준 다음에 뭘 붙이는 방법? 그치, 요걸 붙이는 방법. 두 번째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한 다음에 뭘 붙이는 방법? 플러스 2AB를 붙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필요한 건 첫 번째 방법이죠.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다 그대로 여기 130 여기다 넣어주고 요거 16 여기다 넣어주면 그러면 계산이 끝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30은 16의 제곱 256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넘기자. 2AB 넘기고 130 넘기면 2AB가 얼마? 126 2로 나누면 되니까 63 그치?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을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문제들 중에 우리 딱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여러분 문제 풀 시간 줄 건데 그 바로 밑에 있는 18번이거든요. 18번.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자, 18번 한번 풀어봅시다. 해봐. 잠깐 먼저 풀어볼 시간 줄게요. 18번 해주세요. 18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일단 이 상황에서 평균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계산이 복잡하죠. 우리 아까 앞장에서 해봤지만 이 표가 지금 몇 명의 과학 성적을 나타낸 표죠? 35명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5명 학생들의 과학 점수를 다 더해야 돼. 교성아 숙제하는 거 아니지? 지금 풀고 있어요. 아 그래? 12? 평균 구했어? 12. 아 답이 12. 네. 오 정답. 오 평균이 얼마 나왔어 현승아? 평균이요. 어. 아 계산했었는데. 아니 어. 쌤 못 알아보겠어요. 너무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줘봐. 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 어. 저 50 곱하기 8하고 막. 그치, 그니까 그래가지고 싹다 50명 받은 사람이 8명 있어요. 60명 받은 사람, 60점 받은 사람이 9명 있어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35명의 점수를 다 더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산이 필요합니다. 50점 받은 학생이 8명 있고 더하기 60점 받은 학생이 9명 있고 이런 식으로 점수와 그 점수를 받은 학생 수를 곱해 가지고 그걸 다 더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80점 받은 학생이 7명 있고 더하기 90점 받은 학생이 2명 있고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이거 전체를 얼마로 나눠야 돼? 35로 나눠야 돼. 그치? 이 막대기가 총 35명의 그 점수를 나타낸 막대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35명의 점수를 더한 거니까 이걸 35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평균이 나오는 거죠. 은서야 똑바로 앉아. 자, 다 더하면 얼마일까? 다도 아니요? 2000 315 10 그럼 얘를 35로 나눠보면 딱 떨어지지 않을까? 90 66으로 66 그러면 평균이 일단 66점인 거 오케이. 또 여기서부터도 또 만만치 않은 게 우리가 평균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편차들을 구해야 되죠. 편차. 지은아 지금 50점 받은 애들은 편차가 몇 점인 거예요? 마이너스 16 그쵸? 50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그치? 편차가 마이너스 16이야. 근데 우리는 편차들을 그냥 더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더하지? 제곱해서 더하지. 그럼 마이너스 16을 일단 뭐 할까요? 제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16이라는 편차를 갖는 애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50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학생이 몇 명이에요? 50점 받은 애가 8명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라는 편차를 가지고 있는 애도 8명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6을 제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8을 어떻게 해라? 곱해라. 이런 애가 8명 있는 거니까. 이걸 또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편차는 얼마야? 60점에 대한 편차는?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또 그 마이너스 6을 뭐 해주고? 제곱해주고 9명이니까 곱하기 9 해주고. 그지? 또 더하기. 자, 70점 받은 애들의 편차는 4잖아요? 그럼 4를 또 제곱을 해주고 9명이니까 곱해주고. 성규야, 그 다음 편차는 얼마지? 그 다음 80점 받은 애들의 편차는 얼마지? 14죠. 그럼 14를 또 뭐 해주고? 제곱해주고 그런 애들이 몇 명 있다? 7명 있다. 곱해주고.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점 받은 애들은 편차가 얼마예요? 24죠? 24라는 편차를 갖고 있는 애들은 몇 명? 2명. 그치? 이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역시 이것도 35명에 대한 자료니까 이걸 35로 나눠주면은 분산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이 겁나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수분포표로 넘어가게 되면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이 인원수 곱하는 걸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까먹어버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인원수 곱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 16의 제곱이 256이죠. 256에다가 8 곱하면 얼마예요? 2000? 48 그지? 2048 그 다음에 36 곱하기 9 9밖에 안 되나? 아 324 맞네요. 324 그 다음에 16 곱하기 9 144 자 그 다음에 14제곱이면
1396인데 196 곱하기 7 1372 자 그 다음에 24의 제곱이면 얼마지? 576에 곱하기 2 하면 1152 맞니? 네, 요거를 다 더해 가지고 35로 나누시면 됩니다. 다 더해 보니까 얼마 나와요, 현승아? 5040 맞아? 네. 5040을 35로 나눈다. 나눠 보니까 140. 144. 그쵸? 144. 이렇게 해서 분산이 나오고요. 분산이 144가 나오는 순간 잘 계산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그 표준 편차 루트를 씌울 건데 144면은 딱 루트 씌우기 좋잖아요. 그지?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가지고 1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 과정이 잘 이해가 된다면 오늘 설명한 분산 구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해야 할 일은 그 63초까지 교재는 63초까지 도장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프린트 내지 않은 사람들은 프린트까지 마무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 아까 새로 줬잖아. 풀어야 돼요?